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공매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이탈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미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3200포인트,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가 3250선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관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 우려로 인해서 급락세가 일부 종목에 편중되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부터는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모두 휴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 보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허반석 위원님,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을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흐름도 5월 달의 첫 날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날이죠. 지난주 미국 시장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군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이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공매도가 그렇게 썩 안 좋은 그런 부분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째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으로 좀 양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거래일, 한 달 정도 양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국내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양봉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정을 일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변동성 지수는 일단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 환율적인 부분들도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로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좀 돌아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 기준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산업재 쪽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사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 기준을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학수비라든가 철강, 조선, 건설 쪽, 산업재 쪽 섹터들은 강세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업황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수출 또한 마찬가지로 10년 내 최대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저PBR 종목군들 조정 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실적이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대안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섬유 쪽이라든가 음식료, 유통주들, 그다음에 금융 쪽에 있어서 순환면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IT 쪽에 있어서 장비 쪽이나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매물 소화가 구가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 저점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 상향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C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개월선 기준으로 짧은 손절을 좀 잡고 밀려주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효성이라든가 효성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는 첫 번째는 효성이에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11선 구간에 이하권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갭상승을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조정을 좀 받는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 21선 부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3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은 뉴욕 증시에서 단기 고점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도 철강과 조선업종 등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등세가 강하게 이뤄졌고요. 이번 주도 특정 업종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공매도 가능 종목의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는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포트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가 상승 출발한 모습이고요. 각각 0.27%,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2,000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8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39% 하락해서 12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확인하시죠. 네, 현대차 보합권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1% 넘는 하락세 걸으면서 11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려와 다르게 0.1%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15% 하락, 셀트리온은 0.19% 하락하며 26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 체크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03% 소폭 상승해서 3,1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12% 상승해서 1.15포인트 상승한 984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0.7%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6,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2,5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1.6% 하락해서 178,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성공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1%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34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이 0.9%, 1% 가까이 올라오면서 8만 1,500원 선 회복해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0.58%, CJ ENM은 0.4%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우려와 다르게 현재 시장 강하게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형상인데 일단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오늘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서도 계속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다음 이 방송 끝나는 시간 다음인 실전 매매 정수 시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혼자 이렇게 자빠지거나 박살나지는 않을 거라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혼자 뭐 하락장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이 우리가 우려했었던, 뭐 저는 안 빠질 거라 봤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시장 폭락.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갑자기 3,000이 깨지고 2,800이 깨지고 2,600이 깨지고 우리나라 시장 혼자 2,000까지 내려가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폭락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한가에 뭐 하이닉스 하한가 내려가는 그런 초폭락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다른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빠지게 되면 매수의 기회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빠질 자리가 없는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바닥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공매도 상황에서는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 날 공매도 이제 시작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이제 조금 적응이 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에서 얘네들이 공매도를 뭐 가세해가지고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흔들게 되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자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내려오더라도 3,000자리만 일단은 지켜주면 공매도에 대한 그 충격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눌림목 수준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까지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미국 시장이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뭐 3,000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지,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계속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으면서 박스권 내지는 21선, 61선 지지라인 쪽에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들도 내려오면 또 다시 강하게 반등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저쪽에 이제 경기 회복으로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들이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을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혼자 빠질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매도에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대차 잔고를 가지고 정말로 공매도에 많은 금액들이 들어갔는지 오늘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대차가 많이 쌓여 있다라 그래서 무조건 그걸 다 공매도로 다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를 많이 쌓아놓고 빠질 것처럼 그렇게 시위를 하는 듯이 그렇게 겁만 주고 공매도는 정작 치지 않고 나중에 대차를 다시 상환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차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에 쓰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오늘서부터 쟤네들이 대차를 많이 모아놓던 애들이 정말로 공매도로 쓰여지는지, 오히려 지금 보면은 조선주들은 폭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철강주 다음으로 순환할 수 있는 건설주, 조선주, 경기 민감주들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네요. 어쨌든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시장 폭락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편하게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소비주 이런 섹터로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자, 이거 빠지고 있죠?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급등세를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져줘야죠. 조정이라는 게 이제 나와주는 건데, 일단은 자가 검사용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자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선반영을 하면서 좀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각국에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백신이 들어간 나라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방 백신이 이제 계속 다 퍼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7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이미 300만 명 노약자분들부터 먼저 이제 예방 접종을 마쳤는데 중증 환자가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방 백신만 잘 들어오면, 수급만 잘 맞춰져서 잘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가장 최고조일 거고, 이후에서 7월달 이후에서는 그냥 예방 백신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정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라든지 얘네들이 여기서 최고점으로 더 올라가거나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종식 선언 얘기까지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서는 전 세계에 2022년 전 세계에 종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수 공략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5일설 이탈이 나왔으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신규 매수는 관망 혹은 신규 매수를 공략하겠다면, 많이 조정받으면 뭐 10,000원대에서 싸게 많이 내려오면 단타로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기아라는 종목, 기아차였죠? 기아. 자,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도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는 부분들, 수급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거세게 했고, 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도 많이 샀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떠있던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이제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쉽게 그렇게 공매도를 가지고 뭐 주가가 급락할 만한 그런 쪽으로는 보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도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기아는 이제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는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전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10만 원 쪽으로는 갈 거는 같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략하기에는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5월달 사이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미 기아는 특근을 전면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듯이 이쪽에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이런 이제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 업계에 따르면은 한 업계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지금보다 앞으로 더 문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문제가 올해 안에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얘기를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서는 완전 해소가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내년 말에서도 100% 해소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우려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옵션 카드를 꺼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 자동으로 주차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뭐 뺀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빼고 뭐 이제 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K8 같은 경우에 이제 노블레스 이상급의 이제 트림 기본인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장치라든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이런 쪽을 제외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기능들을 제외를 하고 사실 분들이 많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저 같으면은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옵션을 빼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스마트 기능들을 빼고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면서, 그래서 기아차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반도체 부족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그때서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세아베스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1월 27일 날에 추천을 해드렸고, 현재까지 수익률은 103%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자, 주가가 지금 고점 부분에서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매수를 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날 만약 외국인이 50만 주를 매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세아베스틸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갔지 그냥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들 계속 좋을 거고 3분기, 4분기 올 연말까지 계속 좋을 거고 철강석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글로벌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서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3만 원 목표치 바로 코앞에서 지금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28,900원까지 갔으니까 3만 원은 결국은 갈 거고요. 조정받으면 조정받고 움직이면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조정받고 움직이면 그때서는 4만 5천 원, 5만 원이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올라올 때에서 차익 실현은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지금 철강주의 흐름들이 10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상승세는 있다고 좀 보여줘요. 바닥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도 나중에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목표치는 3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3만 원 오면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조정시는 만약에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이런 이제 바닥에서 급등했었던 철강주들이 급락을 하잖아요.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월봉 자리를 볼 때에서 얘네들은 고점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로 인해서 조정이 세게 들어온다, 한 15,000원 내려온다. 그냥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때에서는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15,000원 이하로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사면 되지만 제 예상으로는 공매도 때문에 저렇게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굳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조정이 들어온다라 그러면은 일단 22,000원이 깨져야 뭐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지. 이거 여기서도 잘 안 밀려. 25,000원짜리에서 잘 안 밀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버린 다음에 또 올라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HMM처럼 그래서 HMM 이제 현대상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정을 주는 척을 하고 또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 흐름이 세아베스틸에서도 이 흐름이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시는 거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도전 종목에 도전하시는 날이죠.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세게 나오네요. 이게 좀 싸게 사면 좋은데, 자, 호텔신라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 못 산다의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호텔신라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장이 지금 뭐 폭등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매수 가격은 88,000원에서 84,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격이 들어오질 않죠. 좀 이따 밀리면 싸게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호가를 보게 되면,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날 기관과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사모펀드, 모든 주체가 다 들어옵니다. 면세점이고 소비자 섹터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예방 백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예방 백신을 맞춘 나라에서는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7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달에서는, 전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맞춰서 이제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 백신이 먹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예방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효과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의료진들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가 지금 잘 발생을 하지도 않죠. 예전에서는 요양병원이라 이런 데 집단 그 발병들이 하면서 문제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 요양병원부터 해서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들부터 먼저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집단 그 코로나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중환자실이 지금 마비될 정도로 그런 이제 중증 환자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주들은 이제는 기지개를 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신라의 이제 오너로서 있지만 주가가 한 주도 없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호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상속을 받는 부분에 그다음에 이조용 이제 부회장과의 뭐 삼성 지분을 이제 주고받는 부분의 이슈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호텔신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분에 맞춰가지고 눈치를 채고 기가 외국인들 사모펀드들이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주 플러스 그다음에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정도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조정 시 손절 라인은 8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974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을 확대하면서 1,400억대까지 매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홀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 지지를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거칠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저희 박원재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현재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 시그널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기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가 이제 재개됨으로 해서 시장에는 어쨌든 변동성의 요인이 작동을 할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그런 거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줬었는데 현재로 보면은 외국인은 제목 규모 있게 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꼭 공매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 결국 미국이 차별적 성장을 계속하는 한 이머징 쪽으로 그렇게 자금이 배분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국내 자금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전히 동학개미의 대기 매수 자금은 대단하고요. 외국인이 언제 턴을 하느냐가 관심인데 당분간은 좀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공매도 재개와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특히 흐름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는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코스닥을 매수를 하다가 지난달 말이었죠. 4월 28일부터 연기금이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연기금 매수해 줄 때 흐름이 좋았던 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언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지 결국 수급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슈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이제 지난달 말에 상속 이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 이슈를 마무리 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삼성그룹이 모든 이슈를 해소한 것은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아직도 남아있죠. 재판 중에 있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 의사결정 분야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되죠. 사법 리스크 해소가 어떻게 될지 이달 중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맞추어서 뭔가 돌파구가 나올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상속 이슈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삼성그룹은 세계축이죠.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이번에 상속된 재산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세 가지 회사가 중요할 텐데, 일단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10%를 몰아주어서 경영권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상속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요.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그냥 가족 간의 지분 상속 그대로 상속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나희 여사가 좀 캐스팅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영권에서 좀 멀어졌던 이부진 사장의 역할도 어쨌든 좀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호텔 신라의 흐름이 탄력적인데 실적 턴어라운드와 이제 이부진 사장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삼성그룹주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좋지가 않은 흐름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되는 그 시점에 대해 좀 풀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작년 연말에 농학개미의 힘에 힘입어서 정말 급등을 했죠. 이런 대형주가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60%가량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쉬는 거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잡고 있는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 실적을 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구성하고 있는 사업부는 세 가지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사업부와 휴대폰을 필두로 하는 모바일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가전,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나 디스플레이도 있겠습니다만, 1, 4분기는 모바일 분야에서 실적을 견인했어요. 아마 2, 4분기부터는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턴하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은 이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제법 길 거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디램 가격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죠.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투자와 국내의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발표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걱정할 거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모가 계속 흥행입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됐던 SKI 테크놀로지 공모청약에 역대 최대인 81조가 모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입니다.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흐를지가 관심인데,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공모 자금이 직접적으로 직접 투자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죠. 아마 공모 자금은 공모 자금 내에 머물러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공모 시장에는 좀 활성화되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3, 4일 날 HPO나 6, 7일 날 CNC 인터내셔널 등이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모자금 배기 물량이 많다 보니 아마 수혜를 좀 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제 공모 청약을 하는데 경쟁률에 좀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PO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기업이고요. CNC는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인데 나름 다 기대를 받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를 하나 시켜드려야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요새 뭐 해운 업황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이제 뭐 대단히 이제 기대감이 많고, 특히 컨테이너선은 뭐 화물을 도저히 선적할 수 없을 만큼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하죠.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선은 이제 대체적으로 운임 체계가 장기 계약보다는 스팟 계약이 많아서 요새 상하이 운임 지수도 사상 최대치고, 벌크선 운임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도 같이
사상 최대인데 HLM과 페노션은 주가 흐름이 조금 틀리죠. 이유는 컨테이너선은 이제 스파드닌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 페노션은 스파드닌보다는 장기 계약물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거냐 부주적인 거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이 이제 당장 지금 1사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크게 오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업황, 특히 발틱 운임 지수가 사상 최대치 3,000을 넘어선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규선을 투입을 할 겁니다. 용선 확대를 하겠죠. 중부선 매입을 하든지. 4분기에 220척을 운영을 했는데 아마 240척이나 250척까지 확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개선도에 따라서 수혜가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한 7,100원 수준에 잡고요.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800원 잡으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오늘은 페노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목표가 8,500원 체크해드렸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800억대까지 매도 확대하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 동반 매수 동참에 살짝 발을 빼면서 지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잠깐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다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0.9% 하락한 97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상황 잠깐 체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허반석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오늘 3개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있죠.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장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들쑥날쑥한 분위기들도 있고 보유 종목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시장을 너무 급하게 바라보시기보다는 현재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방향이 들쑥날쑥은 하지 않지만 코스피 분봉상으로 보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방향이 아직까지 확실히 잡히진 않았지만 지금 9시 30분, 28분을 지나면서 다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 속에서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기업 자체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체력, 건강하고 시적절한 값, 그리고 실적, 두 번째도 실적, 누누이 실적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업인가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모멘텀 투자 레터를 송부 드릴 때에 5월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보셔야 되겠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완숙기에 접어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과 기업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급등 이후의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부분들 임상 3상 투약이 완료되었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스페인 등을 비롯한 13개 국가에서 당초 1,100여 명보다도 많은 1,300명을 모집을 해서 투약까지 완료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투약을 마친 환자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특이사항 없었고 이상 반응으로 인한 연구 중단 사례도 없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3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국내외 허가기관에 제출한다라는 그러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대응보다는 기관들이 연일 차익 실현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 4월 29일, 30일 양일간 금융투자와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재차 아주 적은 금액으로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조금 지켜보면서 추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2%대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기준으로는 25만 5천 원이 오늘 저가인데 관망을 하시다 25만 원 권역이 지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로서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 그때 다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주가치 제고 무상증자 이전에는 접근이 그래도 용이했고 유효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는데 급등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 중심으로 4월 말 다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나오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큰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글로벌 각국의 집단 면역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상으로의 복귀 수순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이 조금 하향 예측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역성장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업의 굵직굵직한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접근을 할 텐데 현재 121선 라인에 딱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1선까지 내려오지는 않나라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61선 지지가 되는지가 일정 부분 조금 완연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업의 굵직굵직한 그런 방향성 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젠도 관망 의견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지난해 연말 반도체 소부장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조금 이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익 IPS 2만 원 이하에서부터 6만 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진 이후에 4월 하반부에 들어오면서 결국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락이 나오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조금 기관 중심으로의 동일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적어도 61선과 가장 가까운 때에 분할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하락 이후에 재차 다시 상승을 엿보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21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는지 안 나올지 워낙 모멘텀이 좋고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할로 보시되 관망은 121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가장 가까운 저점 10월 28일 약 3만원 구간부터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현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조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 마찬가지로 월요일이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는데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121선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저점으로 따져보면은 12만 원 정도들이 매수 기회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10월 저점이었습니다. 원익 IPS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4월 말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잡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관들의 간헐적 매도는 있었지만 뚜렷하게 이거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 2,600억 원, 영업이익 178억 원, QOQ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26%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약 170억 원 정도였는데 그를 좀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업체의 장기 호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 작전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양극재 출하량 대체로 견주하고 앞으로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단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더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또 할 것 같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분기 양극재죠. NCM 기준으로 시장 가격 전 분기 대비 14%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이미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조금은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 시장 자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용 전지뿐만 아니라 ESS 미국 전력 공급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통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형에 대한 부분들 삼성 SDI가 조금 주력으로 가져간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과 같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깊은 조정이 또 나온다면 일부 조정 시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까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매매 시그널 함께 살펴봤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방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업종의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태고 각 시장에서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하나씩 나왔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실전 매매 정수까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